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유럽을 여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6월 18일 밤 11시 5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9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때그때 맞춰서 방송을 하면은 와이파이로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한 1시간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도 국내에 있는 것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역시 IT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IT 분야, 즉 정보화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두주자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하는 조선일보가 1990년대에 펼쳤던 캠페인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수치로서는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지난 70년 동안에 만들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이 대한민국을 욕을 하니까 더욱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은 공기가 소중하고, 물이 부족한 곳에서 살면은 물이 소중한 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협을 받으니까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려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존투쟁의 차원에서 좌익들과 싸움판에 나서면은 게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고, 문재인 정권과 선동 언론이 쏟아내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직도 문재인 지지율이 46, 7%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지의 이유 두 개가 남북관계를 잘 관리한다, 외교를 잘한다, 이렇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교는 완전히 고립 외교를 자초를 해가지고 국익 자해의 약간 이 뭡니까? 정신병적인 지금 상황이 되어 있고, 북한에는 예속이 되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더구나 북한의 핵 포기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45, 6%가 외교 잘하고 남북관계 관리를 잘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상당수 국민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주사파 정권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비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주변에 주사파 출신들이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지 않고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라고는 하겠는데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려니까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참담해서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 최악이 있다면은 그것은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같은 부류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사파일 것입니다. 즉 김일성주의자.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김일성을 숭배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쁜 거죠. 히틀러가 독일 민족에게 가한 해독과 지금 김일성 3대가 한국 한민족에게 가한
해독을 비교하면은 김일성이가 훨씬 더 나쁜 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더구나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입니다. 히틀러는 이미 사라졌어요. 이 김일성주의자들을 주사파라고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사실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불러야 돼요. 이 자들 중에서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피와 살을 다 파먹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영혼을 훔치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을 미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영가시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생충 정권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분열 정권,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이고 반쪽 정권이죠.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남쪽의 반쪽 정권입니다. 남쪽의 반쪽이면은 뭐 4분의 1 정권입니까 이게? 이 주사파들이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근사한 환경, 그것을 버리고 저 북한으로 간다면은 주사파들은 어떤 세상으로 가느냐? 오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UN 경제사회국의 통계에 의하면은 어제 발표를 했네요. 2019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남북한의 기대 수명 격차를 계산을 했는데 2015년에서 2022년 사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은 기대 수명이 72세, 한국은 83세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가 돼가지고 남한 사람들보다 평균 11살을 더 짧게 산다 이겁니다. 11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미 죽고 한 3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므로 저는 외손자 외손녀들과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11년을 더 짧게 산다. 11년을 짧게 산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남한 사람들보다 11년을 더 짧게 산다.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이런 비극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한테 만약 벌을 내린다면은 이런 벌을 내리면 어떨까요? 김일성을 그렇게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북한이 더 좋다고 하니까 선택을 하라. 북한에 가든지 남한에서 살고 싶으면은 11년씩 1인당 11년씩 인생을 반납해라. 그렇게 해야 양심적 주사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엔의 이 보고서는 2년 전에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북한이 71세, 한국은 81세로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이 흘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은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진 겁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걸 설명합니다. 사회의 각종 제도가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범죄가 적다는 겁니다. 사고가 적다는 겁니다. 영양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의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하다는 겁니다. 응급체제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이런 비극적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격차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길어져 버렸다. 11년, 11살. 11살을 남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이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은 입만 벌리면 양극화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복을 느껴도 될 만한 상황인데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을 기초로 해가지고 표를 몰아가지고 정권을 잡겠다는 이런 비겁한 집권 전략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세력.
문재인 세력이 재앙을 부르고 있습니다. 재앙을 막으려면은 국민들이 다 화들짝 깨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마움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고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으로 만들면은 망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공짜와 불만 늘 부추깁니다. 공짜를 좋아하게 하고 사사건건 불만에 가득 차도록 만듭니다. 국민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죄악은 건실한 한국인들을 타락시켰다. 자조정신을 빼버리고 노예 근성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평가될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해방이란 건 뭡니까? 자유를 찾는 겁니다. 일제보다 더 독한 김일성 체제가 들어섬으로써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제시대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자주 독립은 개인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북한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일제시대 때보다 더 축소됐어요. 따라서 북한은 지금도 일제시대의 연장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소위 주사파들, 김일성주의자들은 북한이 자주국가다. 남한은 사대주의다. 그러니까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관념의 극치죠. 관념의 극치. 자주 주체를 좋아하는 북한에서 1인당 평균 수명이 남한보다 11살이나 짧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게 주체고 이게 자유입니까? 이건 노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11살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강건한 한국 사람들을 왜소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민족을 왜소한 사람들로 만들고 1인당 11살까지 마이너스를 해버린 이거는 일종의 불가사리인데 이건 뭐냐? 인간의 생명을 파먹는 불가사리입니다. 인간 불가사리죠. 불가사리. 그 인간 불가사리를 숭배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았다. 아니면 정권의 핵심에 들어갔다. 이런 것은 이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신분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은 한국에서 주사파는 이 존재는 이것은 정신의학적 문제입니다. 정신의학적 문제예요. 또 다른 통계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말이죠. 지난 100년 사이에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다른 의사들하고 같이 공동조사한 것인데 지난 100년 동안 세계에서 여성 중에서 가장 키가 많이 큰 사람이 대한민국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0cm가 컸어요. 20cm. 100년 전에는 평균 키가 142cm였는데 지금은 162cm입니다. 한국 여성이. 이렇게 키를 많이 크게 한 사람 중에서 제일 공이 많은 사람 두 사람 누구죠? 이승만과 박정희 아닙니까? 이승만과 박정희. 여성 해방, 여성을 교육하고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게 만들고 진정한 여성 해방은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표시가 바로 세계에서 키가 가장 많이 컸다. 20cm나 100년 동안 20cm나 평균 키가 컸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주사파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이 한국인의 영혼을 좀먹으니까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해일조선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해일조선. 우리 친구들 만나면은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 한국이다 이럽니다. 천국 다음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해일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자들, 누가 국민이고 누가 비국민입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사파들 북송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주사파 북송을 북한에 가서 살지 않겠다는 주사파들에게는 벌칙으로 인생에서 11년을 반납하라,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은 이런 계산까지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